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상대방의 말을 이용해 해를 끼치게 만든다. 따라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말을 아끼는 것이 현명하다. 오히려 내가 한 말이 시간이 지나 나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사람은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가 나를 공격할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특히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더욱 말을 아껴야 한다. 첫 만남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신뢰가 가지 않는 법이다. 오히려 말수가 적고 차분한 사람에게서 신뢰와 믿음이 생긴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할 확률도 높아지고 그만큼 나의 약점도 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 상대가 말을 많이 할 때는 더욱 입을 다물어라.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에 도취되어 자신도 모르게 비밀을 털어놓게 된다. 이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듣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말로만 똑똑함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써 당신의 지혜를 보여주어라.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더더욱 입을 닫아야 한다.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 순간의 감정 때문에 내뱉은 말로 평생 쌓아온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있지 않은가. 감정이 차오를 때는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화가 식은 후에도 그 말이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말하기 전에 반드시 3번 생각하라. 이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을 해서 후회하지는 않을 것인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실수로 한 말 한마디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이미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악한 자들과는 더욱 말을 삼가라. 깨끗한 곳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상처만을 노리는 파리떼처럼 악한 자는 타인의 장점은 무시하고 단점만을 찾아내려 한다. 그러니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악한 자들은 당신을 방패막이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 또한 그러한 파리떼와 같은 존재가 되지 말라. 자신의 불행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존재이다. 당신의 불행을 말한다고 해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앞에서는 동정의 말을 건네면서도 뒤에서는 은근히 조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말이 많은 사람을 조심하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척하면서 그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전하면서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 의미를 왜곡시킨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수백 명의 귀로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진실은 사라지고 거짓말이 남게 된다. 특히 직장에서는 더욱 말을 아껴라. 당신이 한 말은 언제든 상사나 동료에게 전해질 수 있다. 아무리 친한 동료라도 승진이나 이익 앞에서는 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회사에서 나의 생각이나 불만을 함부로 말했다가 나중에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다. 말로 타인을 공격하지 마라.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은 결국 나의 격을 낮추는 일이다. 상대의 단점을 말하면서 일시적인 통쾌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나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나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 험담을 일삼는 사람의 주변에는 결국 좋은 사람들이 떠나게 된다. 침묵이 곧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깊이가 얕아 보인다. 반대로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서는 신비로움과 깊이가 느껴진다. 침묵은 당신을 더욱 품위 있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마라.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성급하게 반응했다가는 상대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때로는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말에 지배당하게 된다. 한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말이 당신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라. 당신이 말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말보다 귀를 크게 열어라.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의 말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안다. 말을 많이 하는 순간 당신은 배움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입은 하나요 귀는 둘이니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옛말을 기억하라.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 마라. 남들이 나를 인정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나를 점점 더 볼품없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정이 떨어지지 않는가.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좋은 사람들도 결국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말을 아끼는 것이 곧 기회다. 침묵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말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상대방의 진심과 약점이 드러나게 된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벙어리가 되어 상대의 말을 들을 때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 오히려 신뢰를 얻는다. 쉽게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은 한 번 하는 말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항상 말이 많은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게 된다. 말을 아끼는 습관은 당신을 더욱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잠자코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아라. 모든 침묵이 어색한 것은 아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분위기가 나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침묵은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불필요한 말로 분위기를 깨는 것보다 차분한 침묵이 더 가치 있을 때가 많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실수할 일도 없다.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된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는다. 침묵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말을 아끼면 마음도 편안해진다.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신경 쓸 일도 많아진다. 내가 했던 말들이 마음에 걸리고 잘못 전달되지는 않았는지 걱정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말을 아끼면 그만큼 마음도 편안해지고 걱정도 줄어든다. 말을 아끼는 자는 보는 눈이 밝아진다.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말로써 자신을 감추려 하지만 행동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보다 그 사람의 눈빛과 표정, 작은 몸짓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오히려 말없이 지켜보는 자가 진실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사람의 첫인상을 주의 깊게 보라. 그 사람의 걸음걸이, 말투, 옷차림, 이 모든 것에는 그 사람의 본성이 담겨 있다. 특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아라.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보인다. 타인의 말버릇을 관찰하라. 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은 결코 당신에게도 좋은 평가를 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즐기는 자는 당신의 뒷담화도 할 것이 분명하다.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런 사람은 언젠가 당신을 배신할 것이다. 사람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가장 위험하다. 늘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거나 항상 활발하던 사람이 말수가 줄었다면 무언가 속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놓치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 그 속에 그 사람의 진심이 숨어 있다. 상대방의 웃음소리를 들어보라. 진심으로 기쁠 때의 웃음과 거짓된 웃음은 분명히 다르다. 가식적인 웃음은 눈까지 가지 않는다. 상대방의 진심을 알고 싶다면 그들이 웃을 때의 눈빛을 보아라. 눈빛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사람이 돈 이야기를 할 때의 반응을 살펴보라. 돈은 인간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이다. 돈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없다.
돈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라.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믿을 만하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은 위험하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당신에게도 책임을 떠넘길 것이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를 특히 주의 깊게 보라. 감정이 격해졌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드러난다. 화가 났을 때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 화를 내는 순간 그 사람의 교양은 벗겨지고 본 모습이 드러난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잘 살펴보아라. 남의 험담을 할 때의 표정을 읽어라.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말할 때 은근히 즐거워하는 표정을 짓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런 사람은 당신의 약점도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즐거운 웃음거리로 만들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라. 그 사람의 진면목은 주변 사람들의 태도 속에 숨어 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부하 직원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 갑자기 친절해지는 사람을 경계하라. 평소에는 나를 무시하다가 갑자기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분명 속셈이 있는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갑작스러운 변화 뒤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라.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다. 힘없는 사람에게 잔인한 사람은 언젠가 당신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진정한 강자는 약자를 보듬을 줄 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보여주는 잣대가 된다. 상대방의 침묵의 의미를 읽어라. 침묵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분노의 침묵이 있고 슬픔의 침묵이 있으며 공감의 침묵이 있다. 현명한 사람은 이 침묵의 차이를 안다. 말보다 더 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침묵이다. 침묵의 의미를 읽지 못하는 자는 결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 자주 하는 말버릇을 주의 깊게 들어라. 나는 절대로 내가 하면 믿어달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확신에 찬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이 더 믿을 만하다.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하는 태도에서 진심이 드러난다. 다급해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라. 조급해하는 사람에게서는 실수가 나온다. 평소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도 이런 순간이다. 말이 빨라지고 손짓이 거칠어지고 눈빛이 흔들리는 모습을 놓치지 마라. 이럴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술자리에서의 행동을 관찰하라. 술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술을 마실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숨겨진 성격이 보인다. 평소에는 점잖은 척 하다가도 술만 마시면 막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 남의 성공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 타인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자신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안다. 힘든 상황에서의 반응을 지켜보라.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인지 함께 해결하려 노력하는 사람인지를 보라. 이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순간이다. 비밀을 지키는 태도를 살펴보라. 다른 사람의 비밀을 쉽게 말하는 사람은 당신의 비밀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남의 사생활을 가볍게 다루는 사람을 절대 신뢰하지 마라. 비밀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은 인격이 부족한 것이다. 거절할 때의 태도를 보라. 거절을 할 때도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는 사람이 있고 무례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 거절하는 순간에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교양인이다. 작은 거절의 순간에도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난다. 약속을 지키는 태도를 관찰하라.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큰 약속도 지킬 것이다. 사소한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은 결코 신뢰할 수 없다.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돈을 쓰는 방식을 보라.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다른 것도 함부로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돈을 너무 아끼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필요할 때 돈을 쓸 줄 아는 것이 지혜다. 돈을 다루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난다. 타인을 돕는 방식을 살펴보라. 진정으로 돕는 사람은 조용히 돕는다.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 것이 아니다. 도움을 주고 그 대가를 바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선행은 말없이 이루어진다. 칭찬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라. 칭찬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 칭찬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우쭐대며 더 많은 칭찬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 칭찬에 취해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아직 미숙한 것이다. 진정한 실력자는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실수를 대하는 태도를 보라. 타인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도 정직하게 인정한다. 하지만 남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성숙도를 보여준다. 고난을 견디는 모습을 지켜보라.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힘든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내공이 보인다. 말과 행동의 일치를 살펴보라.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을 조심하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절대 신뢰할 수 없다. 평소의 작은 행동들이 그 사람의 진실성을 보여준다. 진정성 있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읽어라. 처음과 달라진 태도는 그 사람의 본심을 보여준다. 당신에게서 얻을 것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가 다르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면목이다. 진정한 관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다. 마음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이다.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지나친 가까움 속에서 더욱 드러난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오히려 거리를 둔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법이다. 친구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하다. 매일 만나고 매일 통화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은 아니다. 서로의 생활과 공간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날마다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통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다. 오히려 매일 만나는 사이일수록 더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된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존중이 사라진다. 하찮은 것까지 다 보이고 약점도 다 드러나게 된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하기 마련이다.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를 높일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다. 거리는 신비로움을 만들고 신비로움은 존중을 낳는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거리가 필요하다.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 각자의 생활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자녀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건강한 거리가 오히려 사랑을 깊게 만든다. 이웃과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 너무 가까워지면 사소한 일로도 다툼이 생긴다. 담을 사이에 두고 정답게 지내는 것이 이웃의 도리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를 둘 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 친척 간에도 거리는 필요하다. 자주 만난다고 해서 정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재산 문제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많다. 명절에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도가 가장 좋은 관계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는 것도 거리를 만든다. 돈을 빌려주면 그만큼 마음의 거리도 생기게 된다.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보면 미워지고
갚은 후에도 그 미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돈 거래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다가오려 할 때는 더욱 거리를 지켜라. 갑자기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대부분 목적이 있다. 평소에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자주 연락하고 만나자고 한다면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일 수 있다. 온정을 베풀 때도 거리를 두어라. 불쌍한 처지의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너무 깊이 관여하면 오히려 자신이 상처를 입게 된다. 도움을 주되 그 사람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는 마라. 적절한 거리를 두고 돕는 것이 진정한 선행이다. 취미 모임에서도 거리를 지켜라. 같은 취미를 공유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할 필요는 없다. 취미 활동은 취미 활동으로만 남겨두어라. 사적인 영역까지 공유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 쉽다. 건전한 거리를 둔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 종교 생활에서도 마음의 거리가 필요하다. 같은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 신앙은 개인의 영역이다. 서로의 신앙생활을 존중하되 지나친 간섭은 피하는 것이 좋다. 종교적 열정이 지나치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동창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깝게 지낼 필요도 없다.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 옛 추억을 나누는 정도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학창시절의 좋은 기억마저 망칠 수 있다. 마음의 거리는 존중의 시작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어야 한다. 그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함부로 대하게 되고 너무 멀면 정이 사라진다. 이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이 인간관계의 지혜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 오늘의 가까운 사이가 내일은 먼 사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관계를 원한다면 오히려 마음의 거리를 잘 지켜야 한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때로는 거리가 필요하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할 때 가족 간의 사랑도 더욱 깊어진다. 가까운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지나친 가까움 속에서 더욱 드러난다. 따라서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오히려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법이다. 친구 사이의 친밀함에도 한계가 있다. 매일 만나고 매일 통화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은 아니다. 서로의 생활과 공간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날마다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통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다.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오히려 갈등이 생기기 쉽다. 적당한 간격이 존중을 만든다. 너무 가까워지면 하찮은 것까지 다 보이고 약점도 다 드러나게 된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하기 마련이다. 서로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려면 적절한 공간이 필요하다. 약간의 거리가 신비로움을 만들고 이는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진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 각자의 생활과 프라이버시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자녀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 사랑도 더욱 깊어진다. 이웃 간의 예의도 중요하다. 너무 스스럼 없이 지내면 사소한 일로도 다툼이 생긴다. 담을 사이에 두고 정답게 지내는 것이 이웃의 도리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적당한 예의를 지킬 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 친척 간의 관계도 신중해야 한다. 자주 만난다고 해서 정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재산 문제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많다. 명절에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도가 가장 바람직한 관계일 수 있다.
돈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다. 돈을 빌려주면 그만큼 마음도 멀어지게 된다.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보면 미워지고 갚은 후에도 그 미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돈 거래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힘보다 보이지 않는 힘이 더 강하다.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으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아도 내면의 힘을 기르는 사람이 결국 진정한 승자가 된다. 침묵의 힘을 길러라.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서는 신비로운 힘이 느껴진다.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는 사람이 되어라. 말을 아끼는 습관은 당신을 더욱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참을성의 힘을 기르라. 당장의 이익을 위해 서두르지 마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참고 기다린 사람에게 더 큰 기회가 찾아온다. 조급함은 실수를 부르고 인내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 겸손의 힘을 길러라. 겸손한 태도는 결코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면의 강함에서 나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도 실력 있는 사람은 언젠가 인정받게 된다. 겸손함 속에 진정한 품격이 있다. 듣는 힘을 길러라. 말하기보다 듣기가 더 어렵다. 상대의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듣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정보가 모이고 더 깊은 신뢰가 쌓인다. 마음의 여유가 곧 힘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특별한 무게가 느껴진다. 조급하게 판단하거나 서둘러 행동하지 않는다. 그런 여유로움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저절로 예의를 갖추게 된다. 내면의 강함은 침묵 속에서 자란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진정한 실력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 말로 떠들어대는 사람보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더 큰 존경을 받는 법이다. 진정한 실력자는 자신을 과시할 필요가 없다. 보이지 않는 준비가 승리를 만든다. 남들이 놀고 있을 때 홀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을 자랑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그 준비된 실력이 빛을 발한다. 조용한 노력이 눈부신 결실로 돌아오는 것이다. 깊이 있는 통찰은 고요함에서 온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결코 깊은 생각이 자라지 않는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고독한 시간이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깊이 생각하는 습관이 삶의 지혜를 키운다. 진정한 배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는 배려는 진심이 아니다. 조용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배려다. 그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 곁에는 좋은 인연이 모여든다. 자제력이 만드는 품격이 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큰 그릇이 될 수 없다. 화가 날 때도 슬플 때도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당신을 더욱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경험의 깊이가 진정한 힘이다. 젊은 혈기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겪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지혜가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든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만의 특별한 무기가 된다. 참된 미덕은 겸양에 있다. 매사에 앞장서려 하거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도 좋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아량이 오히려 당신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한다. 세월이 주는 관록이 있다. 젊은이들은 모든 것을 서둘러 이루려 한다. 하지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다.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히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라.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다. 삶의 지혜는 고요 속에서 익는다. 시끄럽고 화려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조용히 독서하고 산책하며 사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이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것이 지혜다. 그 지혜가 당신의 보이지 않는 힘이 된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덕망이다. 덕망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 정직하게 살아온 흔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것이다. 말로 떠들어대는 것보다 묵묵히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큰 가치를 만든다. 편안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집착할 필요가 없다. 마음을 비울 줄 아는 사람에게서 진정한 여유가 느껴진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기본이다. 육체가 튼튼해야 정신도 맑아진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젊었을 때처럼 무리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현명하다. 평생 배움의 자세를 잃지 마라. 나이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도 좋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배움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에게서는 특별한 생기가 느껴진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친 간섭은 피해야 한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그들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하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다. 봉사활동은 삶의 의미를 더해준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나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 된다. 하지만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형편과 건강에 맞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그것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가치관을 물려주는 것이다. 검소한 생활 습관, 정직한 삶의 태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진정한 유산이다. 재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마음의 유산은 대대로 이어진다. 취미 생활을 가져라. 등산, 서예, 독서, 원예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이 좋다. 취미는 삶의 즐거움을 더해주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취미에 지나치게 빠져 가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말아야 한다. 깊은 숨을 쉬고 잠시 생각할 여유를 가져라.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느껴진다. 가족과의 식사 시간을 소중히 하라. 밥상머리의 교육이 큰 힘이 된다. TV를 보며 혼자 먹는 것보다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는 것이 좋다.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이다. 이런 작은 실천이 가정의 화목을 만든다. 옛 친구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라.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우정이야말로 인생의 큰 재산이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옛날 이야기만 하거나 남의 험담을 일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서로의 현재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격려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지난 일들은 지난 일로 두는 것이 좋다. 자식들의 잘못을 끝없이 되풀이하여 말하거나 젊은 시절의 자랑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를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 과거에서 배우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책을 가까이 하라.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좋은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책은 고독한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삶의 지혜를 더해준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가져라. 그것이 당신의 정신을 더욱 젊고 맑게 해줄 것이다. 남의 일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지 마라. 호기심은 좋지만 그것이 참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자식들의 결혼 생활이나 손주 양육 문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묻지 않은 조언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때로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라.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줄이는 것이 좋다. 필요 이상의 물건을 사 모으거나 과시하기 위한 소비는 하지 말아야 한다. 단정하고 깔끔한 생활이 중요하다. 검소함이야말로 가장 품격 있는 삶의 태도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다. 말을 아끼고 마음의 거리를 지키며 내면을 단단히 하는 것. 이것이 플라톤이 말하는 인간관계의 핵심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벙어리가 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지혜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지혜는 깊어져야 한다. 젊었을 때는 말로써 세상을 이기려 했지만 이제는 침묵으로 세상을 이해할 때다.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한마디 말보다 깊은 미소 한 번이 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다. 진정한 강함은 겸손함에서 나온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진실된 모습은 반드시 빛을 발한다. 말수를 줄이고 마음의 거리를 지키며 보이지 않는 힘을 기르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존경이 따르게 된다. 결국 사람의 길은 겸손과 지혜의 길이다. 말을 아끼고 듣기를 좋아하며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플라톤이 말하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다. 당신도 오늘부터 조금씩 벙어리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그것이 더 큰 지혜를 얻는 길이 될 것이다.